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은 대선 과정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이 공약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을 남녀로 갈라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수위 출범 뒤 이 논란은 더 뜨거워질 조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능력과 성과로 요약되는 인사원칙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이었던 여성장관 할당제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능력주의는 당연히 필요하죠. 단 거기에만 매몰되면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자칫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첫 출근에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달성하려면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실력과 능력이 인선의 제1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밀실 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 그래서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앞서 윤 당선인은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력 이외의 기준이 우선이 되면 청년 등 미래 세대가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됐습니다. 장관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성별이나 출신 지역 등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주의 기조가 고위공직의 남성 쏠림 현상 등 성별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한 기준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었지만 고위직으로 가면 달랐습니다.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44명 중 여성은 132명으로 8.5%뿐이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인사원칙에 대해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성별로 인해 기회 공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실력과 능력으로 인선하면 여성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 조직 법안은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일부 외신은 윤 당선인을 가리켜 안티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범죄 사건인 N번방을 추적해온 박지현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했고 정의당도 공약 폐지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갈라치기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슬로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해외에서도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외신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로 윤 당선인을 안티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가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인수위 합류가 내정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가부 명칭보단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부모 지원과 청소년 지원 등 기존 역할을 이어가는 새 부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여가부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이런 지원이 끊기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5살 아들을 키우는 한부모 A씨는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벌이가 많지 않아서 25만 원 지원금이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에 변화가 생길까 봐 걱정이 큽니다. 여가부 일단 폐지되면 한부모 이것도 바로 없어져 버릴 거고, 지금 한 달에 25만 원 나오고 있는 애기 수당도 없어져 버릴 거고,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의 올해 예산 중 가족 청소년 분야 예산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으로 도입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한부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에선 이런 정책들이 사라지는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의 숨은 기능과 역할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정책들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가부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책을 둘 거면 여가부를 그냥 두고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다음 조성 가족들을 다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거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가부가 생긴 이유가. 근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여가부는 오늘 인수위에 파견될 직원 4명을 추천했다며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